그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우리 이제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지인분들 사석에서 물어보실 땐 좀 진료비 좀 내고 상담료 좀 내. 상담비를 좀 내야 내가 진짜 성의는 답이 나가지. 아무튼 이런 지인분들도 여러 가지 사실은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는데,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감압술, 압력을 줄여준다는 거죠. 감압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압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분은 감압술하고 유압술의 차이가 뭐냐, 허리에 있어서, 허리 수술법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두 개는 차이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치료법이고요.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냐면은 감압술은 그야말로 신경이 눌려있는, 신경이 눌려서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풀어주는 모든 수술을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런 것들을 감압술이라고 하고, 유합은 그야말로 뼈를 붙여주는 수술이에요. 뼈를 붙여주는 수술. 두 개는 서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유압술도 감압을 시키면서 할 수도 있고, 감압을 안 시키면서도 할 수 있고, 유압을. 그다음에 감압술도 유압을 하면서 감압을 할 수가 있고, 유압을 안 하면서 감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감압도 하고 유압도 하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척추의 협착증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해서 허리가 망가져서 흔들흔들할 정도까지 불안정성까지 생긴 경우는 감압도 시켜야 되고 유압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그런 허리는 감압도 시켜줘야 되고 유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착증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해야지 된다라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뼈하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것 자체만 심하고 척추 관절이 이게 염증이라든가 관절 협착이 심하면은 관절이 약해져 가지고 흔들거리기도 하거든요. 흔들거리는 게 없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감압 수술만 하고요. 근데 이게 척추 관절이 흔들흔들 하는 정도가 아주 심하면은 감압도 하고 이제 같이 유압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데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척추 골절,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척추뼈가 골절돼서 오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골절이 돼서 수술해야 될 정도까지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고정을 합니다. 이런 유압술을 하는데 거꾸로죠. 근데 이게 골절이 되면서 뼈 조각이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까지 누른다 그러면은 원래는 고정 수술만 하면 되지만, 유압술만 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한테서는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반대로 감압도 해야지 되는, 이게 어떤 환자는 유압을 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감압을 해야 되는, 두 개를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된 그런 사실은 이런 시술은 아니고 하여튼 개념 자체가 다른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